반갑습니다. 청년사단 안도영입니다. 나이는 올해 22살이고 현재 동국대학교 컴퓨터공학과 3학년으로 재학 중에 있습니다. 현재 국제망원공부학 여학생학사에 살고 있으며 교당에서는 영상미디어부 수석차장을 맡고 있습니다. 지난 정전 공부 시간에는 3학 중에서 사리연구의 요지에 대해서 공부하였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사리연구의 요지에 이어서 사리연구의 목적과 결과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사리연구의 목적은 대소유무의 이치를 알아내고 일의 시비에 대해 걸림이 없이 바른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한 문단씩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다 같이 구절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이 세상은 대소유무의 이치로서 건설되고 12이의 일로서 온전해 가나니 세상이 넓은 만큼 이치의 종류도 수가 없고 인간이 많은 만큼 일의 종류도 한이 없나니라. 이치는 사물의 정당한 조리를 말하고 대소유무의 이치는 만고불변의 이치로 1000년 전에도 1000년 후에도 변하지 않는 진리를 말합니다. 하지만 12위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본문에 나와 있듯이 이치의 종류는 셀 수 없고 일의 종류도 한이 없는 만큼 처지와 환경, 시대에 따라 12위에는 조금씩 달라집니다.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단정한 의복을 갖춰 입는 등 상황에 따라 입어야 할 의복이 다르고 시대에 따라서 격식복의 차림이 달라지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처럼 여러 이치와 여러 일들 속에서 상황에 맞는 12이해를 바르게 알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 구문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우연히 돌아오는 고락이나 우리가 지어서 받는 고락은 각자의 육근을 운용하여 일을 짓는 결과이니 우리가 일의 12이해를 모르고 자행자지한다면 찰나찰나로 육근을 동작하는 바가 모두 죄고로 하하여 전정고해가 한이 없을 것이요 이치의 대소유무를 모르고 산다면 우연히 돌아오는 고락의 원인을 모를 것이며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은 중요한 고비마다 어떻게 해야 할지 판단을 내려야 하고 그 판단에 따라 이후에 인생이 달라지게 됩니다. 정전 수행편 고락에 대한 법문을 통해 우리에게 돌아오는 고락에는 결국 우연한 것은 없고 우리 각자의 육군 동작으로 인하여 돌아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대소유무와 12이해를 알지 못하고 자행자재하는 것은 활주 중에서 우를 의미합니다. 각자의 판단과 육근을 운용하는 일에 있어 12이해를 알지 못하는 우에 빠져 있다면 육근 동작, 즉 하는 일이 모두 죄악을 초래하게 되고 대소유무를 알지 못하면 우연히 돌아오는 고락의 원인을 알지 못합니다. 이는 즉 고락의 근원을 모르는 것이기에 결국 낙을 버리고 고로 들어가는 원인이 될 것입니다. 다음 단락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생각이 단촉하고 마음이 편협하여 생로병사와 인과보응의 이치를 모를 것이며 사실과 허위를 분간하지 못하여 항상 허망하고 요행한 데 떨어져 결국은 패가망신의 지경에 이르게 될 것이니 고락의 근원에 대해서 알지 못하니 당연히 그 안에 내포되어 있는 인과 이치에 대해서도 잘 알지 못할 것이고 운 좋게 요행이 생기게 되면 그에 매일 것입니다. 요행은 인과응보의 이치에 비추어 볼 때 정당한 것이 아니기에 결국 그로 인하여 낙을 버리고 고에 빠져 괴롭고 방황하는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시험을 봤을 때 찍었던 문제가 운 좋게 맞아서 점수가 높게 나왔는데 나중에 또 시험을 볼 때에도 꾸준히 공부를 해야 하는 인과를 모르고 운 좋게 높은 점수가 나왔던 기억에 매여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고 무작정 찍는 문제가 맞길 바라는 것이 요행을 바라고 그에 매여서 결국 이후에 내 자신에게 있어 좋지 못한 영향을 끼친다는 고로 들어가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단락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우리는 천주의 난측한 이치와 인간의 다단한 일을 미리 연구하였다가 실생활에 다다라 밝게 분석하고
빠르게 판단하여 알자는 것이니라. 이처럼 대소유무와 시비예를 모르고 살아간다면 고락의 원인을 알지 못한 채 고로 들어가게 된다는 내용을 통해 매사 하는 판단, 육군 동작에 대하여 대소유무의 이치와 시비예를 사리연구의 대상으로 삼아 이를 연마해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법의 등급의 조항에도 이를 알 수 있습니다. 아래의 법문 참고해 주시고요. 그다음 이처럼 대소유무의 이치에 대한 분석과 일에 대한 시비이해가 잘 되는 사람은 사리연구를 통해 지혜가 밝아지게 되어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경계 속에 판단을 내리고 취사를 하는 과정에서 헤매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리연구 공부는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대산종사 법문집 수행편에서는 사리를 연구하되 견문하고 사색하고 수정하는 공부를 억만 번 해나가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이 세 방법에 대해서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견문입니다. 견문은 보고 듣고 배우는 공부를 말합니다. 학교에 가거나 강의를 통해서 수업을 듣고 새로운 지식을 배우는 것처럼 우리는 밖으로 보고 듣는 데서 새로운 지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견문은 사리를 알아가는 공부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사색입니다. 견문을 통해서 나에게 들어온 것을 그냥 쌓아놓지 말고 해당 지식에 대해서 스스로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옳다고 하는 것이 왜 옳은지, 그러다고 하는 것은 왜 그런지, 어떤 일은 무슨 이유로, 무슨 과정으로 그렇게 되었는지 스스로 생각해야 새로 들어온 지식에 대해 이해가 되고 자기 것이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수증입니다. 닦을 수에 증득할 증자로 끊임없이 닦아서 깨달음을 얻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보고 듣고 사색하는 것만으로는 알 수 없는 깊은 진리의 세계가 존재하고 이 진리의 세계를 알기 위해 의심을 통해서 의심을 뭉치면은 내 마음에 본래 갇혀져 있는 지혜가 발현됩니다. 이 세 가지 방법을 바탕으로 해가 뜨고 지는 것, 사계절이 순환하는 것 등 이미 우리 주변에 있는 세상이 이치에 대해 보고 듣고 이에 대해 깊이 생각해보며 때로는 일심으로 심오한 진리에 대해 다가가면서 사리연구 공부를 해야 합니다. 네, 다음 단락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3. 사리연구의 결과. 우리가 사리연구 공부를 오래오래 계속하면 천만 사리를 분석하고 판단하는 데 걸림없이 아는 지혜의 힘이 생겨 결국 연구력을 얻을 것이니라. 이렇게 사리연구 공부를 계속해서 오래오래 해나간다면 많은 것을 보고 들었고 그에 대해 깊은 생각이 자리 잡고 있으므로 어떤 일을 당하더라도 그에 대한 시비의 분석이 확실하게 잘 되고 모든 일들을 성공적인 방향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네, 강연을 마치면서 수요공부방 주제 강연은 이번이 처음이기에 잘 할 수 있을지 걱정도 많이 되었습니다. 과거 이 주제에 대해 연마하셨던 분들의 도움으로 다행히 잘 마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리연구에 대해서 알아보고 공부하면서 요즘 제가 지나가고 있는 순간들에 대해 그리 생각을 하지 않고 인생을 그저 흘러가는 대로만 살아오고 있었다고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인생에 있어서 후회되는 취사를 하지 않도록 사리연구를 통해 지혜를 길러나가겠습니다. 네, 부족한 강연이지만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